넷플릭스 최장기간 1위, 역대 최단기간에 세계를 압도한 드라마, 한류 4차 붐의 시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드라마 등 여러 수식어를 달고 있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작년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최고 여배우상에 노미네이트된 데에 이어 31회 고다음 어워즈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최우수 장편 시리즈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시리즈 40분 이상 장편 부분에서 퓰리처상을 받은 원작의 The Underground Railroad, 에단 호크의 The Good Lord Bird, 영국의 It's a Sin, 미드, The White Lotus 등 쟁쟁한 후보들과 함께 후보에 올라 경쟁했는데요. Squid Games! 압도적인 차이로 의심할 여지 없이 오징어 게임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트로피를 잡은 황동혁 감독은 2009년 처음 대본을 썼을 때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12년이 걸렸지만 지구상 최고의 쇼가 되기까지 12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기적이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전 세계 1위 OTT 서비스의 넷플릭스 사상 최장기간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에 넷플릭스의 CEO 또한 오징어 게임의 트레이드마크인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실적 발표에 오르며 역대 최고의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인기에 일본인들 역시 오징어 게임에 대한 특집 기사들을 연신 올리며 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지, 일본은 왜 뒤처질 수밖에 없는지 등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연신 일본의 표절작이라고 오징어 게임의 명성을 까내리던 일본 네티즌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세계적인 인기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이를 인정하며 일본 역시 기존의 일본 작품들의 틀에서 벗어나 쇄신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고담 어워즈 수상과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본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사회 비판 따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만들 수 없다. 자민당과 우익의 허상 때문에 언제까지나 일본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면 안 되니까 30년간 그대로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다 총리도 7년 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의 표절이다라고 비웃는 시대는 끝났다. 일본의 크리에이터들은 좀 더 분발하여 일본 작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이틀간 거의 잠도 안 자고 지옥이 부르고 있다 후반부를 마저 보고 기세를 몰아 오징어 게임을 한 번에 몰아보고 있는 중 할아버지라던가 탈북한 여자라던가 한미녀 등 캐릭터 자체가 재미있고 후반 구슬치기의 룰에서 마음이 괴로운 등 한국 드라마는 이런 감정을 잘 흔드는군요. 이제 마지막 화를 보러 갑니다. 한국의 정치는 불만이지만 드라마에 관해서는 일본과 비교가 된다. 일본의 드라마는 전혀 재미없고 시끄럽기만 하다. 각본에 있어서 어른과 아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배우의 표정과 역할, 개인의 일상 표현 등 드라마에 흡입되지만 일본의 시청률이 높다는 드라마조차 원패턴 스토리로 변화가 부족한 내용뿐. 드라마도, 영화도, 반도체, 스마트폰 등 경제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져버렸다. 일본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져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 드라마는 아이돌의 연기력 또한 높은 것 같다. 아역 배우들 역시 연기력이 좋다. 오징어 게임 역시 재밌었지만 지옥이 부르고 있다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기세로 가전이나 스마트폰 등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팝,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드라마나 영화 등 최근 언제나 시리즈나 영웅물만 내놓는 할리우드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 미디어는 이룰 수 없는 위협이군요. 아직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등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아래로 보고 있는 세대가 많은 것인가? 한국은 벌써 그들이 닿지 않는 곳까지 훨씬 앞서가고 있다. 비판만 하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더욱 늦춰지고 있다. 라는 식의 의견들과 현재의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장문의 글을 올린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BTS
블랙핑크 등 수많은 K-팝 스타의 세계적인 성공과 한국 영화의 높은 작품성과 기획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제 드라마까지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어 시상식에서도 높은 수준의 작품성을 칭찬하고 있다. 이래도 한류가 일본의 모방이자 국책에 불과한 틈새 시장을 노린 하찮은 존재인가? 일본은 아직까지 한류의 국제적 흥행과 높은 수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론이 존재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조작도 아니고 미국이 한류를 극찬하기에 반한 엔터테인먼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결국 지금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 K-팝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현실. 남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자아성찰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영화, J-팝 등 일본의 엔터 사업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기도 했지만 거기에 취해 아직까지도 발전 없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이런 문화에 같은 일본인들 역시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더 세계로 뻗어나갈 한류를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인 사이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